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지위에 있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선출된 대통령만이 지명할 수 있다고 보통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 2명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이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문 씨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 두 분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명을 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국회와 또 몇몇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라든가 가처분을 신청을 해놓은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서 이 권한쟁의 또는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역의 점사를 중심으로 주역의 괴를 뽑아서 한번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오늘 이 사건,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 있는 한덕수 씨가 지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국회와 시민들이 신청했는 권한쟁의와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뽑았는 주역괴는 이렇게 괴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괴사를 읽어보면은 이 괴는 이제 어떤 괴냐 하면은 우리가 읽으면 수천수괴라고 합니다. 수천수. 그러니까 위의 괴는 이제 우리가 감괴라 그래요. 그 물을 나타내는 것이고 밑에 괴는 건괴인데 이것은 하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수고, 이거는 하늘이니까 수천, 수천이죠. 그 다음에 수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괴명은 이제 수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이 괴에서 지금 우리가 뽑았는 것이 제가 뽑았는 것이 수천수 괴의 2효가 동했어요. 그래서 2효의 효사를 중심으로 괴사와 효사를 중심으로 특히 이 효사가 이 사건 점에서 물었던 이 사건의 기룡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괴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수천수에서 이제 물과 하늘, 여기니까 하늘이죠. 하늘 위에 이거는 이제 수계 물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구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구름, 그러니까 하늘 위에 구름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굉장히 그 흐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이제 수계, 이 수라는 글자는 이게 이제 비우자죠. 비우자가 있고 밑에 이자가 이렇게 있는 건데, 요 비와 요 이자는 원래는 이제 요거는 하늘 천자에서 변형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늘 위에 비가 있는 것이니까 요 수가 나타내는 것은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는 젖는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 구름이 있으니까 곧 비가 내릴 거니까 비가 내리면 젖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 유자는 숫자는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된 글자죠. 이렇게 온 원래 본 글자는 이 글자 젖을 유자입니다. 여기에서 온 건데 뜻은 어쨌든 기다린다는 의미와 젖는다 하는 그런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기다리고 젖느냐 하면은 요 숫자를 해석을 해보면 비우자 밑에 요 이자가 옛날에는 하늘 천자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하늘 위에 비가 있으니까 결국은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젖기도 하고 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그 괴사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괴사에서 지금 유부 이렇게 돼 있죠. 유부 광형 그 다음에 정길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섭대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부했을 때 요 부는 부라는 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옥편에서 보면 밑불
밑불부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직스럽고 신뢰가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뭔가를 사로잡다 또는 획득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획득한다. 그래서 유부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밑불부로 그냥 해석하면 믿음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뭔가를 얻는 바가 있다 또는 획득한 바가 있다 뭔가를 사로잡은 바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유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부 그러니까 뭔가를 얻었다 또는 뭔가를 획득한 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획득했으니까 뭔가를 얻었으니까 광형 그래서 이 광형은 뭐 대형 이런 거 똑같죠. 대형이니까 크게 형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얻었고 크게 형통한데 정기를 그랬습니다. 요거는 정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요 정자는 많은 이 주역을 하시는 분들이 바르다라는 바를 정자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갑골문이라든가 설문해자에도 이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점을 친다, 점 본다 할 때 그 점이라는 뜻입니다. 요 점복자 밑에 조개 패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조개나 그 갑골문에다가 점을 쳤잖아요. 그거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야지 바르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주역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이거를 바르다는 뜻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바르게 하면 길하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르게 하지 않으면 길한 때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있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은.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정길 그러면 점은 길하다. 여기서 지금 점에서 물었던 그 사건은 길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해석에 오류가 없게 정확하게 해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섭 대천 여기서 대천은 큰 강이니까 큰 강을 건너면 이롭다. 그러니까 여기서 큰 강이라는 것은 어떤 시련이라든가 또는 난제 어려운 일, 뭐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든 일을 극복을 하면은 이롭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천수계의 괴사는 이렇게 유부 얻는 바가 있고 크게 형통하고 점은 길하다. 그리고 난제를 해결하면 이롭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뭐 괴사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것은 괴사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실제 일이 일어나는 것은 효사를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괴사는 그런 괴사를 얻었고요. 우리가 이효가 동했습니다. 이효가 동했으니까 이효의 효사를 살펴야 되는데 이효의 효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수우사 그랬습니다. 이 모래라는 거예요. 모래밭에서 이거는 뭐 기다린다 이런 게보다 괴사에서는 기다린다는 뜻도 되지만 여기서는 주로 젖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젖을 유자도 되거든요. 그래서 모래밭에서 젖었다. 그러니까 모래밭을 나그네가 이게 이제 수천수계는 이제 나그네가 그 과정을 나그네가 길을 떠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모래밭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모래밭에 빠졌으니까 그것은 모래밭에 어떤 웅덩이가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돌뿌리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 데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밭에 물웅덩이에 빠진 게 발을 젖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래밭에 빠졌다. 그래서 소유언 그랬습니다. 작은 요 언자는 여기에서는 이제 원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라는 뜻이에요. 실수. 그런데 여기에서 정확하게는 함정이라든가 또는 적의 야습 또는 뭐 복병 이런 의미를 해석하면 더 해석이 명료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모래밭에서 빠졌는데 그게 뭐냐면 소유언 그러니까 작은 실수였다 또는 작은 복병, 작은 함정 또는 작은 야습, 작은 어떤 예기치 않은 어떤 난관을 만났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라든가 국회라든가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선출된 대통령만이 지명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일반적인 사람들의 예상이나 상식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지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명에는 이런 것들은 하나의 함정이라고 볼 수 있죠. 함정이고 야습이고 또는 복병을 만났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래밭을 가다가 웅덩이에 빠졌는 것이 그것이 방심에는 어떻게 보면 예기치 못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소유원 그러니까 작은 실수라는 거예요. 작은 함정, 작은 야습, 뭐 작은 복병을 만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유원. 이거를 이제 다르게 해석하면 소유원, 그러니까 작은 말이 있다. 그러니까 구설수가 있다. 뭐 언쟁이 있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리지널로 이거를 고정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것은 어떤 미스테이크. 그러니까 실수가 있었다. 또는 함정이 있었다. 함정을 만났다는 거죠. 또는 야습, 적의 야습을, 예기치 않는 야습을 봤는데 그 야습의 규모가 작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석하면은 이게 수사 소유원 종길 그랬으니까 모래밭에 빠졌는데 그것이 작은 실수였다 또는 작은 복병이나 작은 함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길 끝내는 길하다 이런 뜻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출된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일반적인 학자들이라든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선출된 자가 아닌 지명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을 기습적으로 지명을 했죠. 그런 것들은 소유원 그러니까 작은 야습이 되고 함정이 될 수 있지만은 끝내는 길하다. 이 말은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과가 그러니까 받아들여져서 그 이완규라는 분과 또 함상훈이라는 이 두 분이 당분간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당장은 임명되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일종의 월권행위로서 지명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에 대한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했을 때 결과론적으로는 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서 그 이완규라는 사람과 이완규와 함상훈은 당장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명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종국적으로는 임명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2달 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새로 임명된 대통령이 임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결국은 사람들의 그 많은 어떤 비판과 어떤 그런 구설수에만 시달리다가 낙마를 해버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괴는 수천수괴에서 이효가 동했다는 것은 이효는 원래가 음효가 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양효가 지금 현재는 양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양효라고 하고 이렇게 가운데가 끊어져 있는 걸 음효라 그래요. 여기는 제1효가 양효면 두 번째는 음효, 양효, 음효, 양효, 음효 이렇게 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음효가 있어야 될 자리에 양효가 있게 됨으로써 이것은 득중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경우에 득중은 했지만 득위하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되면 그냥 자기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양효가 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일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또는 절차에 따라서 법률적인 대응을 하고 그 후에 기다리면은 자연스럽게 일이 잘 해결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당장 탄핵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탄핵은 오늘도 할 수 있고 내일도 할 수 있고 이번 주도 할 수 있고 다음 주도 할 수 있어요. 지금의 야당의 의석수가 월등히 많고 또 150석이면 이미 탄핵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탄핵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순서대로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안 됐을 때 탄핵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수천수 개의 이효가 동했다는 그 자체가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효의 양효가 음효의 자리에 양효가 임함으로 인해서 그것은 이제 가운데 효를 차지했기 때문에 득중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득중했지만 득위 그러니까 자기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득위하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차분하고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절차와 법리에
해요. 이런 거에 따라서 민심을 등에업고 순서대로 일을 차분하게 진행하면은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돼서 종국적으로는 길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제가 주역으로서 살펴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노욕 자멸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늙어서 욕심을 내면 스스로 멸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역사에서는 대표적인 노욕 자멸의 예로서 이괄의 난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괄은 이제 조선 인조 2년 때 일어난 난이죠. 인조 2년 이괄이 어떤 그 인사 사건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난을 일으켰는데 이때가 이제 1624년입니다. 1624년인데 그 당시에 이괄은 나이가 한 50세 전후가 됐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뭐 한창 때지만은 그 당시에 50세는 완전한 노인이죠. 그렇게 분류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늙어서 욕심을 내다가 망한 케이스, 노욕 자멸한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이괄의 난을 많이 예를 듭니다.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괄의 난에 대한 평가, 그 부분을 하면서 지금 또 많은 분들이 한덕수의 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것이 이괄의 난에 빗대어서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괄의 난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됐습니다. 노이무절 지미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늙었지만 절제를 모르고 뜻은 아직도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노욕이 그냥 자제할 줄 모르고 넘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이괄은 1624년에 난을 일으켰다가 잡혀서 결국은 스스로 죽었죠. 그것이 이제 늙어서 너무 무리하게 욕심내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이가 많아지면 새로운 일을 벌리기보다는 마무리하고 그렇게 다독이고 끝냄을 하는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말이 오고 가는 그 그러니까 한덕수의 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황당하고 사리에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은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이제 2달만 있으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멸하겠지만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바로 이괄이 받았던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출된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올건해서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따른 국회와 또 시민들이 신청한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역의 궤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